네, 안녕하세요. 고릴라 투자입니다. 네, 오늘 증시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.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단순히 1% 하락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그 사업들이 단순히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지금 발생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A 건설사의 뭐 아파트 문제라든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의 이제 뭐 분식회계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과정에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평소에는 뭐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단순히 실적을 내기 위해서 뭐 무리한 행동들, 무리하게 그냥 아니면 좀 무책임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. 자, 오늘 분명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, 자, 뭐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매매한다. 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듯이 이제 뭐 금리도 있고 뭐 달러 때문에 뭐 매도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, 이제 기업들이 단순히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겠지만 기업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.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,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도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말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빨리빨리 짓고 빨리빨리 하고 뭐 과정은 어떻게 되든 이제 돈만 그냥 이제 이거 건물 같은 거는 이제 엄청난 억 단위로 정말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억에서 조 단위까지 나오죠. 네. 그래서 돈만 빨리빨리 벌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결국에 이런 사태를 나도 발생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경영 철학 중에 A 어떤 기업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떤 기업은 경영 철학 중에 그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일은 결국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. 결국에 어떤 정석대로 회귀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정도 경영을 통해서 좀 정상적인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. 오늘 흐름도 정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또 그랬죠.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형주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하고 이 손가락에 드는 기업들이 저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.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가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다라고 단순히 보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참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네. 자, 코스피 코스닥 지금 바이오 섹터가 좀 눈에 띄죠. 바이오 섹터가 이제 뭐医薬품, 뭐 제약 이쪽이 눈에 띄게 하락이 좀 파란색이 보이는데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뭐 단순히 뭐 등락률 이렇게 몇 퍼센트 하락했다 보다도 좀 이제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지금이야 이제 전부 다 하락했기 때문에 뭐 눈에 띄진 않지만 어떤 부분들이 빨갈 때 어떤 부분이 파랗다면 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화면은 그냥 화면 번호 0210으로 네, 시장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셔도 좀 시장을 한눈에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. 정말 이제 작년에 찍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제가 영상 찍은 이후로 그 어떻게 보면 목표가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. 작년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나 싶더니 결국에 하락을 해버렸죠. 작년에 진짜 몇 개월 만에 본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안 좋은 흐름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.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 영상 찍으면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유하고 뭐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근데 항상 안타깝게도 자,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. 매수를 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셀트리온 헬스케어. 자,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이죠.
셀트리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업이고 바이오에서는 엄청 크죠. 이 종목보다 좀 큰 종목이 지금 뭐 박살난 시가총액을 감안하더라도 얘네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에서 여전히 1위네요. 시가총액 여전히 1위가 10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고 셀트리온 그룹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안 좋아요. 이게 지금 상황이 거래량을 실리면서 하락을 했죠. 이게 뭐 몇만 원짜리 뭐 8만 원, 7만 원, 8만 원 종목이 거래량을 실으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락하게 된 계기로는 분식회계 의혹이 나타났죠. 분식회계. 자,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분식회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분식회계라는 말은 정말 이제 뭐 고등학생들도 알 만큼 뭐 대단한 용어는 아니지만 자세히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분식회계 방법이라든가 뭐 사례들.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식회계에서는 뭐 재고자산을 부풀린다거나 뭐 당해 이제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버리는 식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부 그 당사자만 알겠죠. 내부적으로는 우리 회사는 재무제표가 좋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런저런 방법들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뭐 깔끔하다 이렇게 뭐 완전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. 거짓말을 하고 뭐 계상을 한다든지 뭐 자금 등을 뭐 매출액을 잡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은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가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무제표가 깔끔하고 좋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방법이 정말 안 좋죠. 정말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재무제표가 깔끔했던 이유가 결국에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정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 셀트리온 회계 관련 안건이 다음 주에 금융위에 이제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주말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개인은 거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. 왜냐면 셀트리온은 너무 인기가 많아요. 뭐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. 자,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. 이게 90만 주인데 거래 대금으로 따지더라도 상당한 규모를 매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물타기가 될 수도 있고 신규 매수가 될 수도 있는데 분식회계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셀트리온이니까 뭐 셀트리온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 10년을 보자면 하락하더라도 폭락하더라도 결국에 올라오는 종목이어서 그 패턴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지금 매수를 했거나 물타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런 종목은 일단은 관망을 하고 그러니까 다음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관 따라가면은 얘들이 무조건 대박을 내지는 않지만 쪽박도 안 차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떤 얘네들이랑 반대로 하는 건 상당히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내부 매뉴얼대로 해서 뭐 정말 이제 그 장기간의 성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안 하고 이제 펀드 있잖아요. 그 펀드 이제 뭐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안 하지만 그 뭐 블랙록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 뭐 여러 가지 뭐 뱅가드라든가 이런 데에다 맡겨가지고 이제 이게 100억 단위죠. 100억 단위 개인 분들 중에 정말 돈 많은 분들이 100억 단위로 맡기고 이제 놀러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기관 외국인은 뭐 성과라든가 안정성 면에서 좀 괜찮은 편인데 그런 애들이 뭐 바보라서 이렇게 팔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잘 보셔야 되고 또 얘네들이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돈 때려 박는 방향을 한번 보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죠. 돈이 어떤 방향으로 돈을 때려박는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향은 누가 봐도 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뭐 내일 보실지 오늘 밤에 보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비중 축소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손실이 뭐 40% 50% 나셨을 수도 있어요.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뭐 제각각인데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손실이 지금 심각한 분도 있을 거거든요.
나는 뭐 15만 원에 매수했어, 10만 원에 매수했어, 뭐 다양한 매수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은 비중 축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올라왔고 뭐 정말 이제 연 단위로 봐도 그렇죠. 연 단위로 보더라도 하락해도 올라왔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지금 패턴은 네, 그 단순히 뭐 차트만 보고 이런 흐름이었으니까 앞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일단은 이 결과를 다음 주 결과를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7만 3천 원 잡고요. 네,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목표가죠. 2%, 3%,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목표가인데 지금 반등이 솔직히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이렇게 잡고요. 익절옥은 손절도 지금으로 잡겠습니다. 익절옥은 손절을 보통 이제 좀 더 낮게 잡는데 지금 이미 뚫었어요. 이미 이제 저가를 형성하는 중이고 이미 뚫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뭐 시가가 되든 뭐든 간에 현재가 기준으로 익절 손절을 진짜로 이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뭐 좋은 이슈가 아니죠. 얘네가 지금 램시마가 어떻고 코로나 치료제가 어떻고 하기 전에 자 이런 이슈가 있으면요. 뭐 여러 가지로 악재죠. 여러 가지로 뭐 귀찮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 실적이 잘 나온다 진짜로 잘 팔아서 잘 나오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정말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좀 많아요. 이제 제재까지 결정되면 이건 문제 진짜 커지거든요. 예, 그래서 뭐 어차피 제가 금융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정말 이제 반대로 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 이제 그냥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다른 종목도 많고 뭐 지금 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에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